김민지의 실제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올해 35세, 서울 마포구에서 마케팅 회사 차장으로 일하며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가슴 아픈 경험담입니다. 커리어와 육아에 치여 부모님을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소중한 진실과 하루 5분으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때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하루 5분은 정말로 우리의 평생을 지켜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저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워킹맘이었습니다. 김민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차장이었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전쟁과도 같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준비, 7시 30분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서 학교에 데려다준 후 출근.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아이들 픽업, 저녁 준비, 숙제 검사, 빨래, 설거지.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정작 전화를 들면 아이들이 싸우거나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오거나 남편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늘 무언가가 제 시간을 가로막았어요. 전화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그마저도 엄마 잘 지내시죠? 애들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 기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부모님 집 방문은 더욱 드물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빼고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막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아이들 학원 픽업을 위해 급하게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아,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자꾸 허리가 아파서. 아, 허리요? 많이 아프세요? 글쎄, 나이 탓인가 봐. 요즘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좀 힘들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급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파스 붙이시고 진통제 드세요. 너무 아프면 병원 가시고요. 저 정말 급해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알겠다. 빨리 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검사. 정신없는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시네. 많이 아프셔? 글쎄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뵈러 가봐야겠어요. 이번 주말에 가보자. 하지만 그 주말에도 딸의 학교 행사, 아들의 축구 경기, 밀린 집안일 때문에 결국 못 갔어요. 다음 주 일요일, 드디어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으시던 아버지가 잠옷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소파에 힘없이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면도를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민지 왔구나. 언제 왔어?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항상 꼿꼿하게 서 계시던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셨고 무릎과 허리에 파스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민지 왔구나. 별거 아니야. 요즘 좀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너희들 바쁜데 뭘 어쩌겠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부모님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내 엄마가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나도 잠을 못 자겠더라. 그리고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우울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부모님 집에서 3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 여보.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실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뭔가 해드려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까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부모님 건강관리, 노인 우울증, 효도하는 방법 같은 키워드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블로그에서 바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부모님 건강 지키기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루 5분 습관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거든요. 댓글 참조.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모님께 갔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부모님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지야, 회사는? 반찬했어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고요. 우선 거실 소파를 치우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뭐라는 거야? 엄마, 아빠, 저와 함께 5분만 몸을 움직여봐요. 에이, 나는 몸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아니에요. 아픈데도 나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스마트폰에서 시니어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서 틀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주시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이고 허리 하시면서 주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드렸어요. 엄마, 정말 잘하세요.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었어요. 팔 올리기, 어깨 돌리기, 목 좌우로 돌리기, 다리 살짝 들어 올리기. 5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가 좀 나은 것 같네.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정말이야.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야. 아버지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이거 좋네. 매일 하면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스트레칭이 끝나고 저는 부엌에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오미자차를 우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차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진대요. 3명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평일 오전에 이렇게 부모님과 여유롭게 앉아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지야, 내가 이렇게 와서 차까지 끓여주니까 꿈만 같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아니야. 너 바쁜 거 아는데 어떡해. 엄마,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은 낼 수 있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이나 큰 효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요. 차를 마시면서 저는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내 엄마가 밤마다 허리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나도 계속 깨게 돼. 그래서 낮에 기운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그런 모임도 없어졌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가끔 우울해져.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허리가 아프니까 집안이라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내 아버지한테 계속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하고. 왜 미안해요? 부부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프니까 집안 분위기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들어드렸어요. 그동안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속이 후련하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그동안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대화해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어요. 엄마, 허리랑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딸이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게 뭐가 어때요? 유튜브에서 본 간단한 어깨 마사지법을 활용해서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언제 이런 걸 배웠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엄마 허리에도 좋은 지압점이 있대요.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지야, 이거 정말 좋다.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어. 아버지에게도 목과 어깨 주변을 가볍게 주물러 드렸어요. 아, 이거 좋네. 목이 많이 뻣뻣했는데. 아버지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목 주변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게 요즘 잠도 못 자고 걱정도 많이 해서.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근처 공원까지 천천히 산책을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공원까지 좀 걸어볼까요? 천천히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걸어? 어머니가 주저하셨어요. 엄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걸으면 허리에도 좋대요. 결국 세 명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15분 정도 걸었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잘 걸으셨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아.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이렇게 나와서 햇볕 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얼굴에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나와요. 제가 시간 내서 같이 산책해 드릴게요.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 이분이 딸이세요? 정말 효녀네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어요. 현실적으로 매일은 어려웠지만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은 꼭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번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벌써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민지야, 너 덕분에 허리가 많이 나아졌어. 스트레칭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아버지도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언제 와? 기다려지네.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내가 가르쳐준 동작하고 있어.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3주 후 주말에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도 같이 운동해요. 딸 수민이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같이 해요. 아들 준우도 동참했어요. 가족 5명이 거실에서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하면서 아이들도 변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보다 유연하시네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훨씬 가까워졌어요. 남편도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부모님과 스트레칭을 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뭐가요? 민지야, 내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우리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도 바쁜데 자꾸 와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제게 짐이 될 리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외로웠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가끔은 우리가 이제 쓸모없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고백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엄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개월이 지나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허리 통증이 70% 이상 나아졌어요. 신기하게도 매일 스트레칭하고 산책하니까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 밤에도 푹 잘 수 있고. 아버지의 우울한 기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민지가 언제 올까, 손주들은 언제 볼까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 혈압도 안정되고 우울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두 분 모두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시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지야, 요즘 우리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제 변화를 본 회사 동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어떻게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같이 스트레칭하고 대화하고. 별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러더니 몇몇 동료들도 부모님께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 따라서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남편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제 모습을 보고 본인 부모님께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당신 보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화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어른을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딸 수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처럼 나이 드시면 몸이 아프실 거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를 잘 돌봐드릴게요. 아들 준우도 변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시니까 제가 자주 전화드릴게요. 아이들이 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매우 활기차셨어요. 민지야, 요즘 우리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시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하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방법 알려줬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들 따라하고 있어.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한테 전화드려야지. 할아버지 안부 궁금하다.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배경을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노인분들의 근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도 도와준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접촉이 노인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간단한 마사지는 혈액순환 촉진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해요. 가벼운 산책은 심폐기능 향상, 골밀도 증가, 기분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워킹맘들을 위해 제가 터득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댓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3개월 전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민지야, 이거 내가 읽어봐.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야. 내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기 전까지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지.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도 했고. 하지만 내가 와서 함께 운동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 무엇보다 내가 엄마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 엄마는 매일이 행복해. 내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고. 딸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하는 엄마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한 작은 일들이 부모님께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5분 습관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부모님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60대처럼 건강하세요.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변화예요. 두 분 모두 정말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매일매일이 감사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방학 때는 부모님 집에서 며칠씩 지내기도 해요. 엄마,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딸 수민이가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함께 부모님을 모시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제 경험을 들은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 김 과장도 그중 한 명이에요. 선배님, 저도 해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프다고만 하시더니 요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세요. 너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동네 맘카페에서도 제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많은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민지님 덕분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졌어요. 저도 친정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경험한 변화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후회도 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혼자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실 때 제가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의 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부터 드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분명 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김민지 드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